꿈을 어떻게 사용할까? 탈무드에서는 꿈을 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거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 자기만의 리듬과 패턴이 있거든. 자기가 잘 빠지는 함정들이 있잖아. 그죠. 같은 패턴으로. 예. 자기는 뭐가 그런 것 같아? 어떤 부분이 나한테는 성장하는데 이게 걸림돌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성장하는데 걸림돌이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거? 그런 그쵸. 거일 수 있지.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 센서가 너무 작동을 잘해서 자기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뭘 느끼는지 내가 너무 빨리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맞춰버리는? 다른 사람한테 민감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평가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그런 거야.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내 니즈에 너무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니까 나는 그 약간 겸손해지는 게 좀 힘든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니즈랑 충돌할 때 잘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확 가버리는 내 거를 찾는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날 무시하나? 사람마다 자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는 항상 나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거꾸로. 네,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그래서 꿈은 네. 그때 내가 뭔가를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거를 각 개인에 맞춰서 네.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그 욕구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예. 안 되는 거지. 그죠. 자기는 조금 무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좀 무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나한테는 되게 잘 맞는 얘기지만 자기한테는 안 맞는 얘기야.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별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뭐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 팁 뭐 10가지. 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적용이 되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나한테는 적용이 되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뭐냐면 자기한테 맞게 우리 보통 꿈을 꾸면 뭐야 이미지가 쭉 나오잖아. 그죠. 뭐 어떤 내가 스토리가 있거나. 그죠. 이야기가 있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막 욕을 먹는다고 나 꿈에. 네, 맞아요.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못 걸려서 막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하다가 뭐 나중에 뭐 깨서 막 숨을 몰아쉬다거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야. 꿈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하면서 내가 느끼게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꿈이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네네. 왜 우리가 책을 한 편을 예를 들어서 뭐 이웃에 친절하라 이런 이웃에 친절하라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보다 이웃을 막 기만하고 이런 영화를 보는 거랑 뭘 더 많이 배우겠어? 영화를 보면서 보는 느끼죠. 느낌. 네. 그러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이웃을 만약에 이웃의 어떤 욕구를 무시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어떤 것들 뭐 기생충 그쵸. 영화를 본다거나 뭐 정말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사회과학서에서 그 계급의 충돌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를 쓰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별로 감각이 오지 않지만 영화를 한 편 보면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진짜 듣다 보니까 꿈에서 그 꿈을 꾸면서 그 느낌이 그죠? 확 오지. 네. 피부로 네. 막 몸소리 친다거나 네. 내가 막 도망가는데 그렇죠. 발이 안 떨어진다거나 뭐 내가 화장실을 찾는데 막 급한데 막 이런 그런 거라든지. 감각. 근데 실제 느낀 것처럼 꾸잖아요. 꿈을. 그죠. 그래서 네.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무의식이 나한테 말을 거는 형태인 거야. 근데 그 무의식은 우리가 무의식이 되게 온전한 온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내 신의 모습? 신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성장을 지향하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나한테만 연애 편지라는 건 나한테 딱 맞는 거야. 나한테만 그쵸? 적용이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꿈 해몽서 막 이런 거 뭐 똥이 나오면 무조건 뭐 돈 버는 꿈 뭐 이렇게 뭐 이게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만의 상징이 있고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거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 언니가 나왔는데 그럴 땐 그 사촌 언니에 대한 이미지가 나만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는 사촌 언니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개별적인 것들인 거지. 네.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이 어떤 그 자기계발서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한테 연애 편지를 다 맞게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다 보내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게 뭐냐면 꿈은 언어가 상징과 그렇죠.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로또 맞는 꿈을 꿨어. 로또를 맞는 게 아니야. 그걸 살짝 비튼단 말이지. 예. 예를 들어서 로또 맞는 꿈을 꾼다는 거는 뭘 것 같아? 엄청 좋은 일이 뜻하지 않은 어떤 기쁜 일이 그런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또가 딱 맞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되게 기분 좋은 일 아니면 네. 뭐 딱 들어맞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암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딱 로또 맞는 꿈이 아니까 우리 그래서 로또 맞았다고 뭐 교통사고 났는 꿈을 꿨으니 뭐 너는 사고 난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지. 꿈은 굉장히 상징과 은유 그다음에 신화 같은 그런 상징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꿈 꾸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 꿈을 꿨을까? 맞아요.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지나고 실제로 겪고 난 뒤에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지나서 계속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뭘까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늘 깨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현실에게는 어떻게 펼쳐질지 1대1 대응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꿈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 돼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 상황을 실제 상황을 그때 꿈에서 참 이랬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까르마가 익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서 그 일이 딱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까르마가 익어가는 그 과정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잘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해놓은 경우도 있죠. 그렇겠네요. 뭐 만약에 시험 같은 거 맞죠? 어떻게 될지 미리 꾸고 싶기도 하고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근데 미래를 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고 그 미래를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이전에 얘기할 때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어떤 수많은 어떤 층위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뭘 싹 엎질른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야! 막 이러면서 엄청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데 그 감정에 접촉을 못 해가지고 그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여름 옷을 작년에 샀는데 다 쑤셔박아 놔가지고 내 여름 옷에 옷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냥 활용을 못 하겠지. 그러면 그거 있는데 또 하나 사고 막 이러면서 반팔이 막 한 5개 있는데 하나 더 사. 막. 똑같은 걸 또 사고. 똑같은 패턴에 있는지 모르면은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거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 그런 건 되게 많지.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조금씩 알 수 있죠? 내 무의식을? 관찰을 하면 돼요. 나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행동하진 않아.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꿈 분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한참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되게 힘들고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막 상담을 할 때였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바비 인형 그 잠옷이 있었어. 그 바비 인형 잠옷이 있었는데 그 잠옷을 어떤 아줌마가 그걸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확 뺏어가지고 이거 제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온 적이 있어. 내가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그랬는데 그때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모랑 우리 엄마가 어떤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빨간 구두가 하나가 있었는데 걔랑 나랑 사이즈가 똑같았던 거야. 발 사이즈가. 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 사촌한테 그러니까 그 이모한테 그걸 양보를 한 거야. 그런데 걔가 빨간 구두를 신고 왔는데 내가 눈에 확 띈 거야. 그 구두가.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거 너무 예쁜데 엄마가 저거 나랑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네. 저거를 뭐 사이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모가 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때 너무 속상했었어. 네. 근데 그 기억을 내가 되게 강렬하게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 엄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우리 엄마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거를 그 이모한테 양보한 게 그 이모보다 우리 엄마 그 이모가 우리 사촌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덜 사랑해라고 하는 게 내 가슴에 딱 맺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같은 색깔 잠옷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뺏기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거의 이게 찢어질 것 같이 해가지고 그걸 확 땡겨가지고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때 굉장히 속상했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내가 그때 막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접촉하고 나갈 때 그때 그 감정이 딱 내가 그걸 해소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잡아당기는 어떤 동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런지 잘 몰랐다니까 나도. 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 참 그런 마음이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게 되게 많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근데 아직 그러니까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감정들을 되게 많이 묻어놓고 걸어 잠근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것들을 이제 꿈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올라와서 그 감정들이 접촉이 돼서 내 어린 시절에 그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 풀리지 않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그 경험이나 어떤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그렇지.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는데 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접촉하게 해주는 거죠. 꿈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의 조각들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내가 맞춰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감각하게 하는 거야. 맞아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내가 사랑받지 만약에 못하거나 막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시 접촉할 수 있게 꿈은 사실 그럼 무의식에는 저장돼 있다가 꿈에서 이렇게 하나씩 어린 시절 기억들을 다시 비춰주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냥 잊혀지고 거기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뭔가 작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작동을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그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무의식이 되래 나의 행동의 동기들이 많이 되니까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형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모르는 게 나 자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연결시켜지면서 새로운 이제 삶의 나침판이라고 이제 삶의 나침판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꿈은 자기의 어떤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모는 것과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모으면 내 목표 지점에 누가 더 빨리 도달하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잘.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도 못 갈걸? 아무도 못 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는 능력이 거의 없고 그리고 나침판이 없이 어디 그쵸. 여정을 떠나는 거로 갔기 때문에 이 꿈을 잘 활용하는 거는 내가 당도해야 되는 목적지에 되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되게 선택해야 될 때거나 어느 방향으로 뭐 아이를 키워야 된다거나. 근데 이게 문제는 꿈이 그 언어가 되게 복잡하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잘하지는 못하는 거.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려워. 알기 되게 어려운 댓글로 이야기들.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또 또 좀 이렇게 약간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그렇네요. 그 사람의 상호 지금 뭐 최소한 여러 가지, 앞뒤 그죠? 좌우를 좀 알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좀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안 그러면 꿈 해몽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렇겠네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이 꿈의 내용이보다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 꿈을 꿀 때, 꿨을 때, 그러니까 꾸고 나서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감정에 접촉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 사람이 자기 보통 접촉 안 하는 게 다 감정이거든.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낀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헉, 맞다 그랬지 싶은 거예요. 제가 꿈 꿀 때 뭐 놀라거나 억울하거나 그거를 주로 감정을 느끼죠. 네, 꿈은. 그러니까. 창피하거나 막 이런 맞지. 거. 그러니까 내가 눌러놓은 감정을 다시 재경험하는 거야. 사실은 현실에서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네. 그거를 해소하는 거거든. 꿈에서. 그래서 그 꿈이 세척하는 거, 자기 감정을 다시 네. 세척해서 그 분비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뇌에서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 접촉하지 못했던 밀어넣거나 그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재경험해서 그걸 해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정리 작업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꿈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 그러면 나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네. 맞아요.